네, 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신 아주 간단한 디바이스 사페인인데 좀 복잡한 환자였습니다. 77세 여성분이시고 6년 전에 서지컬 밸브 오피를 하셨던 분인데 엔스테미가 오고 핫페일러가 생기면서 환자가 이제 타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고 코로너리 엔지오 시행했는데 LAD 토탈 오클루전이 왔고 PCI를 시도했는데 환자가 이제 디스프니아를 견디지 못해서 PCI가 어려워서 이제 저희 병원 보호자가 이제 요 소견서를 들고 이 환자는 입원해 계신 상태로 왔습니다. EKG 굉장히 안 좋았고 풀모너리 에데마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에코에서 EF 40% 정도, 그다음에 VMX가 4.4, CVAS, 프로스틱 밸브 페일리어로 생각이 됐고 크레아틴도 좀 올라 있고 BNP, CKMB 다 올라 있고 헤모글로빈이 6.1밖에 처음에 되지 않았습니다. BMI가 33으로 굉장히 오베스한 환자였고 엔지오 영상을 보시면 RCA 프록시말 투 미드에도 뭐 시그니피컨트해 보이는 리전이 있었지만 뭐 페이턴트 플로우를 보였고 LAD가 토탈 오클루전이 돼 있고 뭐 슬러기시 플로우로 디지털 LAD에 일부 퍼퓨전이 되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환자 타비시티를 찍었는데 뭐 라이트 일리아 가테오스에 굉장히 심한 석회질과 함께 뭐 거의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이트가 보였고 랩트도 거의 토탈 오클루전이 돼 있어서 ABI가 뭐 0.6, 0.4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밸브는 퍼시벌 밸브 아마 스몰 밸브라고 생각이 들었고 뭐 퍼시벌 밸브 디스탈 포션의 애뉴러스 에어리아는 한 368 정도. 그다음에 처음에는 요 밸브 프레임이 여기까지 와 있어서 뭐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 오는 거 아닌가를 되게 걱정했는데 밸브를 공부하다 보니까 퍼시벌 밸브의 요 여기 보이는 좀 까만 이 커뮤니셜 포스트 같은 것까지가 이제 밸브가 이제 덮게 돼서 다행히 환자는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퍼시벌 밸브가 그 저희 수철리스 스트레스 AVR. AVR인데 이것도 그 벌룬으로 피는 약간 탑이랑 비슷한 개념의 밸브입니다. 하여튼 팀 미키트였고 저는 처음에 환자분 AVR 캐비지아라고 이제 권유를 드렸는데 아네미아는 헤모로이드 블리딩이어서 수혈하고 핫페일러 매니지먼트 하면서 이제 이퓨전 호전되고 환자는 증상은 일부 좀 개선이 됐고 SDS 스코어는 거의 한 10점 정도. 루트가 좋지가 않았고 오베스하고 펑스 사이트도 좋지가 않고 다 그래서 했는데 서전 선생님께서 어쩐 일인지 원래 리드 AVR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근데 환자 컨디션 캐릭터 보시더니 제발 타비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다시 부탁을 하셔서 트랜스페모랄도 좀 무리하게 하면 시작을 할 수가 있지만 악실라를 통해서 들어가 봐야겠다. 이쪽 왼쪽 악실라 루트는 그래도 비교적 뭐 갈만하니 악실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요 사진을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고 좀 간과했구나. 펑처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스킨 투 직각으로 내려오더라도 거의 85mm 정도가 됐으니까 펑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LAD는 다시 이제 핫페일리어 메이지를 하고 나서 찍었을 때 이전보다 안테그레이트 플로우가 좀 더 악화된 모양이었고 힘들게 PCI를 이제 투 스텐으로 LAD 프록시말 투 미드까지 스텐하고 다이고날 오스가 약간 좀 좁아서 그쪽만 나중에 이제 다시 벌룬하고 파이널 키싱했습니다. 라디알 아테리가 잘 촉지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페모랄 안 좋은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했는데 굉장히 여기 와이어 지나갈 때도 칼슘에 많이 걸렸고 일부 약간 뭐 좀 벌리면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면 이제 칼슘이 반대쪽으로 막으면서 반대쪽을 문제를 만들 것 같아서 얼터너티브 억세스로 악실라 어프로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오는 레포트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커뮤니셜 포스트 있는 데까지가 이제 실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밖으로 이렇게 이제 사이너스를 채워주는 철사 같은 구조물이 있어서 사이너스 시퀀스트레이션의 가능성은 좀 적고 밸브를 미리 이제 넣어보는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이제 마음을 덜 수가 있었고 회사에서는 사이즈를 20mm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퍼시벌 밸브 이제 수술을 하면서 여기 이제 지저분했던 뭐 심한 아우틱 밸브의 이제 칼슘이나 주변 위험한 구조물들은 다 제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피엔 3 23mm 1cc만 덜어서 한 15% 정도의 오버사이징 레이트를 가지고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펑처가 되게 중요한데 실은 본 환자 같은 경우는 소노가 뭐 10mm, 그러니까 10cm 더 깊숙이 이제 아테리 베인이 있기 때문에 소노 가이드 펑처가 거의 불가능했고 이제 펑처를 하게 되면 악슬라리 아테리 존 1, 2, 3에서 이제 요 메이저 브랜치 앞에 이제 존 3를 펑처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시술 영상 보시면 먼저 어느 정도 이제 소노로 보면서
이제 펑처 위치를 계획을 해서 표시를 해놓고 서지컬 드랩을 합니다. 그다음에 라이트 페모럴 아트를 통해서 이제 와이어를 악실라를 통해서 이제 디스탈까지 좀 넣어놓고 엔조를 찍으면 아까 보셨던 그 영상에서 이제 메이저, 서브스카플라 그다음에 뭐 이런 아트리들이 보이고 이제 펑처 사이트를 요쯤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실은 라디알 아테리, 랩트 라디알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와이어를 빼놓고 그쪽으로 이제 발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혈에 좀 도움을 줄까 했는데 라디알 아테리가 안 만져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른쪽도 안 만졌는데 왼쪽도 이렇게 심한 슈링키지가 와 있는 그래서 발달을 안 했던 환자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페모럴 아테리 하나, 악실라리 아테리 하나 두 개로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책에서 봤던 대로 마이크로 펑처 세트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지. 되게 가까워 보이니까요. 그래서 서지컬 인시전을 하고 마이크로 펑처 세트를 뭐 거의 최대한 살을 눌러가며 찔렀는데도 뭐 전혀 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이제 몇 분 동안 애를 먹었고 거의 뭐 직각으로 찍고 손으로 이제 눌러가면서 최대한 스킨을 밀어내면서 하려 그러는데도 쉽지가 않았고 소노도 그렇게 큰 도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그테일을 넣어놓고 피그테일을 보면서 이제 요걸 가이드해서 펑처를 하는 게 이제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니들을 보시면 10cm가 넘는 니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니들 처음 써봤는데 무서웠습니다. 이 워낙 이 트랜스 엑셀러를 할 때는 지면에 평행하게 가야 나중에 프리클로즈가 쉬운데 맞습니다. 이게 아마 너무 깊어서 그러죠. 깊기도 하고 환자 오베시티가 너무 심해서 이 니들도 보면 거의 다 니들이 들어갈 때쯤 해서야 겨우 펑처가 되는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뭐 페리카디온지들 이런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페리카들 그거가 없고 근데 펑처하는 이거 데서. 펑처 제일 쉬운 거는 그냥 테르모 와이어 하나 넣어놓고 그 패럴렐 펑처하면 되는데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환자 스킨 투 베슬까지의 거리가 가장 문제였고요. 소노 가이드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쉬스 들어가는데 여기서 저항이 많이 느껴집니다. 뭐 주변에 리가먼트들도 많고 머슬도 중간에 아마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와이어가 꺾이면 이제 낭패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더 진행하지는 않았고 8프렌치 이너 쉬스 이너에 있는 다일레이터만 와이어가 많이 꺾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시켰고 그 이후에는 안에 있는 와이어를 빼고 이제 테르모 와이어인데 스티프한 와이어로 체인지를 해서 어센딩 아울트까지 넘어갔습니다. 프리클로즈는 그 다음에 이제 쉬스를 7프렌치 롱 쉬스를 이제 어센딩까지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딱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에 쉬스가 이렇게 꺾이는 모양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제 와이어를 넣고 프리클로즈를 프로글라이드 일단 하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와이어를 빼고 프로글라이드 진행했을 때 혹시나 여기 있는 직각으로 된 데서 꺾이거나 뭐 다른 플러그를 건드리거나 베슬린즈를 줄까봐 와이어를 둔 상태에서 프로글라이드를 하나 걸었고요. 걸고 나서 와이어를 빼서 다시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게 타임 마커 때문에 여기가 클릭이 안 되네요. 딱 걸려서. 그 다음에 이제 테르모 스티프 와이어를 둔 상태로 에드워드의 이슈스의 이제 이너 다일레이터를 이제 어느 정도에서 다일레이션을 좀 시키고 뭐 디센딩으로 갔다가 어센딩으로 갔다 그러는데 와이어를 잘 컨트롤해서 어센딩으로 보내놓고 실은 이 쉬스를 넣기 전에 LV 와이어링을 해놓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쉬스를 넣고 우리 평소에 트랜스페머를 하듯이 쉬스 있는 상태에서 LV 와이어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쉬스를 이제 넣으면 이 쉬스가 이제 뒤에 많이 남아 있는데도 왜 이래? 지금 와이어를 그 트레이를 못 만들 와이어가 어떻게 두 개 들어가 있죠? 아까 레드 와이어가요. 이제 라이트 페모랄 시스템을 7프렌치 롱 쉬스를 넣고 5프렌치 피그테일 카테터 그다음에 하나 와이어는 테르모 와이어를 이제 악실라리 통해서 이제 킵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요 와이어는 악실라리를 통해서 이제 어센딩으로 내려온 와이어. 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아까 레이디얼 펑처가 안 됐다 그래서 레디얼 브라키얼 펑처는 펑처를 한 건가요? 아니요. 브라키얼 펑처 안 했습니다. 아니고 그냥 와이어만
예. 페모랄 아테리로. 테르모만 길게 넣어놨습니다. 밖으로 안 빠져나오고. 아 밖으로 안 빠지게 예, 상단에 프레임 못 만드는 거. 네,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갔을 때 이제 다일레이터가 여기까지 다 닿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너만 이렇게 되면 밸브를 어디서 캡처할 거예요? 밸브 캡처할 때를 좀 하긴 해놓고. 예. 해서 이제 어센딩까지 안에 있는 슈스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밸브 프로시저 자체는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뭐 CBOS에 합당한 상황이었고 가끔씩 뭐 레포트 보면 퍼시벌 밸브 와이어링 할 때 이런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물면서 이제 밸브를 임플란트하고 나중에 밸브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너 발론이 안 빠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해서 이제 시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밸브는 이제 밸브 임플란테이션 할 때는 우리 이제 최영진 선생님께서 첫 번째로 올라오시고 제가 뒤에서 이제 풍선을 붑니다. 저희 기관은 사피엔 불 때 이제 제가 거의 항상 풍선을 부는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이제 안에서 조립을 시키고 이제 이 디스탈 포션을 딱 맞춰서 이제 우리 존재로 하듯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피엔 밸브의 이제 라디오 루센트 마커를 이제 잘 맞추는 게 관건이었고 아무래도 밸브인 밸브다 보니까 일반적인 네이티브 밸브보다는 좀 미끄러웠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디오 루센트 마커에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뭐 이건 엔주가 필요 없으니까요. 페이싱을 180회 페이싱을 이제 하게 되고 지금은 좀 높죠. 그래서 다시 살짝 밀어넣은 상태로 여기서 180회 페이싱을 가져가고 이제 발론을 불어서 이제 존 제로 포션 정도에 맞게 합니다. 실은 발론이 다 안 들어가면 제가 중간에 좀 그만두는 편인데 이분은 14% 오버사이징인데도 발론이 충분히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밸브 시술은 잘 끝났고 트랜스 악실라리 이제 환자의 가장 이제 관건은 결국에는 이제 억세스 다이트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와이어를 통해서 페모랄 아테리에서는 이제 요 시스템을 그 셔틀로 바꿔놨고요. 90cm 셔틀로 바꿔놨고 그다음에 와이어 피그테일은 필요가 없으면 피그테일 뺐고 이제 발론을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이렇게 해서 서클라비안 쪽으로 쉬스를 빼면서 그쪽으로 이제 발론 탐폰을 위해서 발론을 위치합니다. 그다음에 프로글라이드를 걸면서 발론 탐폰을 바로 이제 동시에 하게 됐는데 문제는 프로글라이드가 한번 끊어졌고요. 그래서 발론 탐폰을 하고 한 10분 넘게 이렇게 발론 탐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건 영상이 좀 바뀌었는데 나중에 보시면 결국 SNG 거 넣었네요. 네, 나중에 보시면 지혈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NG 80에 55mm 스텐트를 그라프트 스텐트를 넣고 나중에 포스트 발론하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영상 찍으면 지혈은 해피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 엑실라리 할 때 가장 큰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엑실라리 아테리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그라프트 스텐트가 안 들어갈 게 맞는 사이즈가 없는 환자들이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라프트 스텐트가 그래도 한 12mm 정도까지는 다 어느 정도 SNG 거큰 거는 있는데 이게 저도 엑셀라리 하면 항상 이게 지연이 퍼클러도 아무리 난리 피워도 거의 90%는 그라프트 넣고 다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엑셀라리는 웬만하면 아니면 그 서저리에서 꼬매주든가 아니면은 근데 서전도 네. 지금 나중에 그래서 포스트 디스커션을 했는데 이게 깊이가 10cm가 되면 공사가 커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사가 커지니까 이게 엑셀라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서 네. 아까 그거 일약 바로 뚫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어렵지도 않아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네, 나중에 아까 같은 얘기한 생각을 것처럼 이걸 한번 경험하면서 별로 다음부터는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그런 옵션이 이제 저희도 디스커션 했었는데 레프트리아고스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쪽에 디바이스 패시자다 레프트 사이드 컴프로마이즈 될 가능성이 다분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했고 사실 그래서 캐로티드 이런 그런 돌이켜 보면은 캐로티드가 오히려 이런 환자 좋을 수도 이분 목이 짧고 이곳 여기도 노출시키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 환자입니다. 바깥도 컷다운해서 잘 꼬매야 돼서 되게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요. 근데 서전 입장에서는 아마 엑실러리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하면 그게 스킨이 별로 없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만 하려고 고민하셔서 그렇지. 엑셀리 포사에서 말씀하시죠? 밑에 쪽에서 접근할 방법은 있걸요. 그래서 뭐 네. 근데 서지컬 컷다운해서 레프트 서브클라비안으로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어차피 서전이 이쪽으로 넘겨주신 거면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편한데 서전이 스킨 양을 보고 그냥 가능하면 퍼큐테니어스로 끝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근데 그게 거꾸로지 않을까요? 저는 서전 뭐- 쪽이 훨씬 더 저희 병원 서전들 진짜 어그레시브 하시거든요. 뭐 네, 지금 커드리도 뭐 이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환자 보더니 나중에 스터너토미 이제 메인지한 그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이게 야 이거 도저히 지혈 관련된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오픈을 이제 거부하셨고. 저는 그냥 그다음에- 퍼큐테니스로 그라프트 세트 넣고 깔끔하게 끝나서 그냥 뭐 문제 없이 되게 잘 끝난 케이스로 생각하고요. 네, 뭐 근데 여기서 굳이 뭐 오픈하는 걸 문제가 있더라고요. 있나요? 이게 저희 병원 첫 번째 케이스였는데 아까도 뭐 센티넬 이야기하시고 이거 버테브라 아트리 딱 날아간 곡이거든요. 예, 임팍이 왔습니다. 그래서 타비는 잘 끝났고 환자의 심장은 다 돌려놨는데 환자가 비주얼 디스터번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요거 혹시-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버튼. 예, 이게 혹시 그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쪽으로 시스 왔다 갔다 하면서 생겼을 가능성. 그게 제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까 밸브 좀 다른 얘기인데 밸브 프레임이 완전히 펴지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14% 오버사이징이 에어리어 기준 14% 오버사이징인가요? 8m 기준으로 하셨. 에어리어 기준으로 14% 그럼 오버사이징이었습니다. 오버사이징 충분한데 한번 더블 탭으로 한 번 더 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고. 근데 뭐 T 이제 넣어놓고 봤는데요. AR이 전혀 없었고 나중에 프레셔 그레디언트 잰 거 보면 뭐 헤모다이나미컬리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T 영상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뭐 이분이 박하국 선생님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은데 저 어센딩에서 저 밸브 마운팅하는 위치를 어디서 하신 거예요? 밸브 마운팅 여기서 했습니다. 거기 네, 쉬스 안에서 했어요? 시스 안에서 했습니다. 쉬스 안에서 마운팅을 해서 네, 그러면 쉬스 안에서 마운팅 한 거를 잘 이게 어드밴스한데 문제는 없나요? 괜찮아요? 예, 그 문제는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밸브 넘어오고 이제 쉬스 팁은 여기 있고요. 네, 쉬스 안에서 이제 여기는 꺾인 이후의 포션이고 어느 정도 캘리버가 충분히 이제 됐고 이제 익스펜더블 쉬스니까 여기서 마운팅해서 지나가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여기서는 뭐 큰 허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스가 늘어나면서 좀 뭐 인저리도 걱정을 그래서 그때 보통 이거 할 때 시스를 뒤로 빼는데 이 빼는 것이 맞나 틀린가 항상 고민하는데요. 예. 안에서 해도 되는군요. 예. 안에서 하는 거 저는 처음 워낙은 밖에서 네, 맞습니다. 처음 봤는데. 밖에 사지라고 쉬스를 좀 빼서 해도 문제는 없지 않아요? 어차피 그 네. 이스탄불 시스에서 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게 맞아요. 좀뭐 내가 어떤 걸 잘하는 아니, 실은 저희 나라에서 쓸 수만 있으면 드라이실 있었으면 이분 익스펜더블 쉬스 안 쓰고 드라이실 썼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애널러스가 작아서 셀프 익스펜더블 슈퍼 애널러 구조가 나왔을 때는 생각이 이렇게 프레임에 걸려서 그건 좀 어려울까요? 이 프레임 모양 어떤지 잘 애매한. 코로나 때문에 이거 선택한 것 같은데. 밸브 셀렉션. 이게 에베는 뭐 셀프 스펜 등도 뭐 유저블한 충분히 것들이 충분히 유저블하고 가능한데 실은 이 환자 트랜스 엑셀러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이제 실은 학회 측에서 비디오 라이브 데모를 또 요구하셔서 뭐 저한테 만약에 비디오 라이브 데모를 뭐 다른 회사 거를 부탁해서는 그 회사가 여기 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한 케이스가 엑실라 아테리가 그 그라프트 스텐트로 안 들어갈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13mm인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걸 못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브라키알로도 하더라고요. 큰 분. 외국에서 브라키알이 사이즈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이즈가 나올까요? 우리나라로 아니 가끔 되는 사람 있어요. 브라키알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 되면은 브라키알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브라키알 가끔 잘못하면 또 그 막 손 마비되고 하면 근데 브라키알도 안타깝고. 지혈이 엄청 어려운데 그것도 문제. 아, 그런가요? 브라키알도 결국은 째 갖고 뭘 해결하는. 근데 브라키알 플렉세스 손상되면 아주 그냥 막 하여튼 그 스트로크 온 게 그 5개 큰 티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시스 들어가고 빼고 이럴 때 생겼을 것 같지는 않고 이시스를 빼고 저쪽 밑에서 페모라트리에서 뭐 올라갈 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거꾸로 레트로그레드하게 발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 있던 뭐 마이너한 플락들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고 이 쉬스 자체가 여기에 이제 약간 기역자로 꺾이면서 또 나중에 쉬스 리무브 할 때 이제 쉬스 안에 그 익스펜더블한 포션에 묶여 있던 들어와 있던 왜냐하면 그런 플락 이시스가 이게 꽉 차니까 뒤로 빼면서 피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대부분은 이제 시스 바깥으로 시스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나가니까 이 시스를 빼고 그럴 때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혹시 네, 그 스트로크에 관계된 그런 신경과 이제 심포지움에서 보면 되게 이제 그 우리가 카디악 엠볼라이소스에서 엠볼릭 스트로크의 55% 거의 절반 이상은 라이트 사이드로 온다고 그러고 아치에 아세로마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저래 피카 포스티럴 서큘레이션에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주 저런 테리토리가 명확한 그런 것들은 아치 아세로마에서 이제 날라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네, 이제- 파이널 그 서클라이드 엔지오그래피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vertebral artery가 비주얼라이즈는 제대로 됐나요? 너무 디스탈 엔지오라서 vertebral artery 안 잡혔나? 실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보려고 생각을 했던. 이게 엠볼릭 임팍이 맞아요? 네, 멀티플 엠볼릭 임팍이 맞습니다. 지금 서브클라비안에서 버테블 나오는 게 안 보이네요. 서브클라비안 거의 잘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프록시멜이 안 잡혔다. 예, 요쯤에서 찍었어야 좀 더 보였을 것 같은데. 왜 엠볼릭 임팍 물어봤냐면 저게 쉐스가 꽉 잡고 있어갖고 트랜션트 플로우가 다 포베슬이 인텍트해갖고 우리 손투 태바할 때 벌티브랄 리버스 플로우로 네. 버텨주는 식이 확실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고 만약에 이 쉐스가 계속 물고 있고 플로우가 차단돼 있으니까 네. 그거에서 디퓨즈한 이스케믹 인설트 받을 가능성은 없나? 왜냐면 그래서요? CT 그 뭐지 그 스트로크 왔다는 거 알면은 그 신경과에서 CT 그뭐 네, CT 찍었고 이제 찍어서 메이저 어디다가- 임팍된 MRI 부위만 제가 저렇게 보여드렸고요. 저게 말고 세레벨럼 쪽으로도 멀티플 스몰 임팍들이 이제 엠볼릭 임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머전시로 이렇게 뚫을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뚫을 만한 게 안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좋아졌어요? 뭐 일부는 좀 좋아졌고 이제 비주얼 어큐티가 이제 조금씩은 돌아오곤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아서 아직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렇게 그 서지컬 밸브 같은 경우 이제 밸브 페일리어 와가지고 타비 밸브 넣을 때 이거 하고 나서 포스트 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왜 안 하셨는지 그냥 아까도 말씀 충분하다고 생각해. 네, 네. 맥시멈 충분한 양의 인플레이션을 가졌다고 아, 예. 얘기를 했습니다. 발론 익스펜더블 밸브니까 이제 안 해도 네, 되겠네. 네. 뭐 프랙처 되는 밸브는 퍼시바일 밸브는 프랙처 되는 밸브는 아니고 모디파이어블 밸브라고 돼 있긴 돼 있는데 그래서 익스펜션 레이쇼를 한 15%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오래 하신 거예요? 며칠 안 됐어요? 예, 열흘 안 됐습니다. 열흘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 19년도에 서지컬 ABR 했는데 네. 6년 만에 이게 페일리어가 왔네. 수철이 그 밸브 들어가 있는데 포스트 발론 꼭 하시는 걸 아니 코멘트 셀프 해주시고요. 익스펜더블은 해줘야 돼. 네. 근데 이제 발론이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 뭐 익스펜더블한 밸브니까 서지컬이었으니까 저 정도로 충분히 그레디언트도 없고 그랬으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너무 돼서 그 박하욱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